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목요일이나요? 목요일이고, 날씨가 정말 연일 매섭습니다. 정말 무섭고, 너무 더워가지고, 뭘, 그냥 밖에만 서 있어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날씨 가운데 다들 고생 많으신데, 주변에 이렇게 전화 드려보면 이제 휴가도 많이 못 가시고, 모르겠어요. 제 주변 분들은 휴가도 많이 못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이 며칠 새.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다른 영상에서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좋은 업무의 조건? 좋은 업무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 뭐, 업무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영업하신 분들이 뭐, 업무 영업 이렇게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니라, 영업만 하신 분들은 있으세요. 근데 사람이,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그, 또, 딴 얘기를 자꾸 빠질 것 같은데, 저도 결혼해서 산다 보면은,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 생활이,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야, 마스크 포워드 너는 벌써 그거를 깨달았냐고. 나는 30년을 살아도 아직도 못 깨달은 때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내 뜻대로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거를 안 하고 피하는 거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게 결혼 생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5년 됐는데 점점 아내 눈치를 보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내 뜻대로 나 얘 이거 꼴배기 싫어. 그러면 그건 싸움이 되는 거지. 그게 심해지면 이혼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점점 피하고 안 하게 되는 고 그 안 하게 되는 게 더 늘면서 더 늘어갈수록 이제 결혼 생활이 무르익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다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업만 하신 분들은 업무를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그런 분이랑도 이렇게 같이 영업을 해봤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걸 못하냐고. 내가 이렇게 다 정리해서 주는데 뭐 수출 면장 누가 여기서 하고 운송 여기서 하고 뭐 부킹 여기서 하면 다 접어주는데 왜 못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인 거죠. 그러니까 업무랑 영업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르다는 걸 인정은 못 하시는 거죠. 왜냐면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만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딱 해주는 대로 안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빨리 안 해주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업무사원은 그 영업사원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딴 건도 하고 뭐 옛날에 초창기에 뭐 저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때 뭐 120건, 130건 막 한 달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시키면 나갑니다, 직원들. 제가 알기로 요즘 많이 하면 정말 많이 하면 70에서 80건 쳐내고 심지어 저는 50건에서 60건 심지어 40건도 들어갔어요, 한 달에. 그 정도로 업무들이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보시는 업무들이 기분 나쁘하실 수 있는데 캐파가 낮아진 건 맞아요. 건수로만 봤을 때. 왜냐하면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바뀐 거죠. 뭐 옛날이야 뭐 저 어릴 때야 뭐 중고등학교 때야 뭐 선생님이 뭐 뺨 때리고 그런 거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와서 뭐 면접 보는데 업무사원 면접 보는데 사장이 한 120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오겠죠, 그 회사.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세상에 바뀐 판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이 바뀐 분위기에 수긍을 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원래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어른들이 저희 세대 보거나 저희가 저희보다 젊은 세대 보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죠. 또 그런 얘기하면 꼰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건수 쳐내는 거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하면 7, 80건이고 뭐 50건, 60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그러니까 영업사원은 당연히 왜 내 거 해주는데 안 하냐 그러면 딴 거 하느라 그런 거고 이게 또 하나는 그 건들이 예를 들어 이 뭐라 그러죠? 건수의 질이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60건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레귤러하게 들어오는 거 BL만 찍어가지고 내보내고 부킹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게 아니라 60건이 그렇게 같은 거랑 60건이 건마다 다 다르고 어떤 거는 픽업하는 지역도 다르고 뭐 면장도 따로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담당자도 다르고 뭐 LC 건 있고 막 그러면은 당연히 한 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질이 다른 거죠. 같은 60건이라도. 예를 들어 저 옛날에 대기업 계열사 있어봤지만 거기서 할 때 한 달에 제가 볼 때 한 300건, 200건 했는데 그게 300건, 200건이 아니에요. 다 다른 건이. 그냥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거 쳐내가지고 운송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뭐 BL 하나에 컨테이너 15개, 20대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쉽죠. 그거는 한 건이 한 건이 아니죠. 다른 일반 한 건이. 반복되는 거니까.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보세 운송으로 끊어가지고 하고 되게 간단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랑 그냥 일반 화주건이랑은 또 다른 거죠. 화주랑 통화도 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 뭐 10분, 15분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디 운송사 전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은 업무사원이 내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영업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왜 빨리 안 하냐? 오전에 넘겼는데 오후까지 안 되냐? 빠른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업무사원은.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만 하신 분들은 업무 이해 못해요. 하기도 힘들고. 저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해봤어요. 인바운드도 해보고 아웃바운드도 해봤는데 사실 업무할 때 제일 짜증나는 영업사원이 그냥 명함만 던지는 인간들이죠. 네. 뭐 요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명함만 던지고 가는. 근데 또 옛날에는 그 명함 던지고 가면 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셀링까지 네가 알아서 나가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고 그렇게 하면 요즘 업무들이 일을 안 하죠. 예.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제가 요즘 좀 며칠 힘들어가지고 좋은 업무는 정말 뭘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좋은 업무를 좋은 업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 전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이 딱 선을 긋고 여기까지 넘어가면 아웃이고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으면 세이브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이 말하는 느리다는 기준이 전화를 늦게 하거나 뭐 BL을 늦게 넘기거나 아니면 마감을 늦게 하거나 뭐 그런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되게 애매한 거죠. 우리 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또 저도 영업을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영업사원들끼리도 업무 얘기를 하면은 얘 누구 잘해, 얘 업무 진짜 잘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거는 업무 잘하는 거는 직급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장도 업무 더럽게 못할 경우도 있고 대리인데도 업무 되게 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업무 센스고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업무 스킬은 타고난다고 보시면 돼요. 센스죠. 일하는 센스. 그리고 센스가 더럽게 느린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타고나는 거는 물론 타고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타고난 거를 노력으로 따라잡기 힘들어요. 업무 잘하는 거는. 근데 업무가 예를 들어 내가 업무를 못해. 근데 내가 노력해서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업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회사에 새로 들어가거나 어디 경력직으로 가든 신입으로 가든 그 회사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 업무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는 속도가 또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어떤 사람은 몇 번 해보고 한 바퀴도 안 돌았는데 한 라운드도 안 돌았는데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해. 근데 한 2, 3개월 후에는 쫙 올라가서 잘하거나 평균 이상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건 회사나 영업사원이 좀 기다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도 못하면 그건 정말 못하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본인이 공부를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못하면 그거는 회사에서 제재가 가거나 가기 때문에 안 된 거고 대부분 중간은 하니까 하는데 사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업무사원들 보면은 누구는 되게 잘해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알아서 하고 정말 손이 안 가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알려줘야 돼. 계속. 정말 계속 알려줘야 돼. 그럼 피곤해지죠, 사실은. 얘기했는데도 그렇고. 또 하나 업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업무는 제가 업무를 해봐서 너무 잘하는데 업무 내가 잘한다 그러면은 어사원이 뭐 얘기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업무사원들이 그걸 얘기를 영업사원이 해줄 때 나는 놀고 있지 않아요. 나도 뭘 딴 걸 하고 있어. 그러면서 듣거나 적거나 뭐 정리해 놓는 거죠. 끝. 나 이거 다 하고 저거 해. 끝. 근데
좀 못하는 업무분들은 이거 나 하고 있어. 저 사람이 얘기해. 그럼 내가 적든 말든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영업사원한테 물어봐요. 영업사원들도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잊어버리거나 뭐 실수하면.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업무 사원들은 계속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왜?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영업사원은 자기가 얘기하면 끝이에요, 사실. 왜? 난 전달했으니까. 근데 업무 사원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그거 들을 때 딴 거 하고 있었거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영업이랑 업무에 본인들이 보고자 하는 거랑 보고 싶어 하는 게 다른 거고 시각이 다른 거죠. 영업은 나 바쁘니까 영업하고 나 넘기면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고. 물론 뭐 이슈가 터지거나 이레귤러 터지면 당연히 영업사원이 개입해가서 하지만 어쨌든 전달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업무가 나중에 또 물어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경우 있어요. 다만 당연히 영업사원이니까 다시 얘기를 해줘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넘어가면 아웃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세이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무슨 경우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경우 요즘 제가 몇 번째 얼마 전 동영상에도 그런 거 쓰는 게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다 전화통화하기 요즘 사람들이라고 그러기엔 너무 일반하고 일부 뭐 MZ세대나 젊은 분들이 전화통화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 제 화주 중에 그런 젊은 분이 계시고 근데 젊다고 해봤자 다 30대긴 한 게. 근데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부지런한 화주시네요. 아침에 아직 근무 시간 전인데 여쭤보시려고 전화 주셨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 했었죠? 조용한 사직. 조용한 사직이 벌써 그렇게 일찍 벌써 유행한 회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왜 거의 한 그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5시 58분쯤에 컴퓨터 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6시에 튀어나가는 거죠. 왜냐면 딱 그에 맞는 또 회사 근처에 지하철을 타야 되기 때문에 6시면 한 6시 14분? 뭐 8분 그런 데도 있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가산 어딘지 아실 거야. 아마 가산 디지털 단지가 그런데 하여튼 딱 내가 할 일만 하고 그냥 컴퓨터 꺼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신규 들어오면 되게 싫어하고 근데 그거를 그 회사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닌데 사장님이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사장님이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명 더 뽑을 수 있다고. 월급 더 주고 일이 늘면.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기가 싫대요. 왜? 어차피 그래봤자 똑같이 지금 하는 애들처럼 조용한 사직 스타일로 일할 텐데 가성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굳이 회사에서 인건비 싸지도 않잖아요. 뭐 어디 뭐 몇십만 원 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몇백 원 줘야 되잖아. 사대보험도 줘야 돼. 굳이 뽑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자기 거 중요한 건 있잖아요. 그날 외근 안 나가세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다큐만 넘겨주고 업무 쪽에. 그러니까 그거에 그분은 특화돼 있는 거죠. 체화돼 있는 거죠. 근데 말이 돼. 근데 아니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맞는 선택이에요. 경제성이 올라가잖아요. 굳이 인건비 더 들여가지고 한 명 더 뽑아가지고 똑같은 조용한 사직하는 애 만들 필요 없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당연히. 포워딩에서 가장 큰 설비 투자가 뭐겠어요? 인건비잖아요. 좋은 직원 뽑는 거.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은 좋은 직원 없다고. 좋은 직원 들어오면 그건 정말 행운인 거, 운이 좋은 거고.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 사장님 말이 맞아요. 잘 아는 분이에요. 굳이 돈 많이 줘가지고 더 뽑을 필요 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사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건데 업무사원들끼리 회사 욕하는 분위기나 네거티브한 분위기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얘기는 더 빨리 퍼집니다. 미담,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져요. 왜냐?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남 씹고 남 욕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분위기는 더 빨리 퍼져요. 그러면서 욕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왜 다니냐고. 딴 데 다니지. 근데 거기가 편해서 한 달에 3, 40건만 하면 되거든요. 회사 욕하면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가자는 거죠. 제가 볼 땐 굉장히 안 좋은 자세인데 의외로 그런 회사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용인하는 사장님이 많아요. 왜? 그렇다고 그 사장님이 바보도 아니죠.
왜? 용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서로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맞춰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를 뭐 도덕적으로 뭐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따져서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도 회사가 문제없이 운영이 되면 좋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또 그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앞으로 뭐 회사 이름 이니셜로만 하거나 오픈 안 하겠다고 약속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 많이 주는 데는 확실히 이름 많이 시킵니다.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회사도 그렇고 제 근처에 여기 방화동에도 일본계 회사 있는데 신방학 앞에 어딘지 아실 거예요. 거기 연봉 높아요. 제가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신입 연봉을 우연히 그 회사 봤는데 신입 오퍼레이션 연봉을 봤는데 그 당시에 2015년도 16년도에 거의 10년 전이죠. 신입 연봉이 3천이 넘었어요. 3,500인가 그랬어요. 근데 밑에 써있죠. 우리는 야근도 많고 일 많이 시킨다고. 예.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데는 그만큼 일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무 사원들, 조용한 사직을 택한 업무 사원들이 바보도 아니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똑똑하신 분들이 바보가 아니죠. 자기는 그만큼만 받고 그렇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업무 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가 쉬울까요? 제가 사장에 안 줘요, 절대. 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영업사원들이 정말 좋다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사원이 정말 회사에도 좋은 거냐?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업무사원이 자기가 일하기 편하고 영업하기 편하고 자기 귀찮게 안 하니까 좋은 거지. 그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업무사원이나 아까 조용한 사직을 본 업무사원이나 글쎄요. 아 물론 사장 거를 기가 막히게 핸들링해. 그러면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업계가 뭔가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나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이 이유예요. 일단 퍼포먼스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영업사원처럼. 업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각자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너 적당히 받고 요 정도만 일해 한 달에 한 3, 40건만 월급 줄게. 그렇다고 그 사장이 나쁜 사장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시급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최하층한테는 최저임금이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 논리예요. 시장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이기심이 모여든 어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거든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측하는 게 어렵고 저렇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력시장의 편이 좀 그렇지만 업무사원의 인력시장에도 그런 게 작용을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인간의 이기심이나 자기만을 위한다는 그런 게 합쳐져 가지고 급여가 생성이 되는 거고 시장가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들이 되게 일반화돼 있고 그렇다는 거는 많은 포딩들이 또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답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업무사원을 평가할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왜냐면은 일을 너무 잘해. 근데 급여가 짜. 근데 얘는 일을 잘해. 극단적인 예입니다. 다른 회사 가면 되죠. 예. 다른 회사 가면 돼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에 비해서 자기는 일을 잘하는데 급여를 낮게 받아. 그걸 본인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딴 회사 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 일 더럽게 못해. 근데 급여 되게 센 데 있어. 이건 뭐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개인적 상황이 있고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까 일 잘하는데 급여가 짠 사람은 회사랑 집이랑 너무 가까워. 걸어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니는 거예요. 나랑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거는 인간이 살기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뭐 직장 내 왕따라던가 그런 따돌림이 뭐 심하다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 회사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은 사실 저는 영업 다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영업은 다 외근 나가니까. 근데 영업한테도 꽤 중요해요. 회사 분위기는. 근데 업무한테는 절대적인 거죠. 내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 맞으면 저 많이 봤어요. 안 맞으면 뭐 1억을 줘도 뭐 1억을 주면 있을 수 있겠다. 하여튼 극단적인 예지만 예,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있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연봉 자체에 대해서 영업사원은 뭐 퍼포먼스에 따라 가지고 실적에 따라 가지고 쫙 나누지만 업무사원은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업무가 내 걸 해주면은 그냥 감사한 걸로 끝나는 거고, 뭐 거기에 왈가불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실제로 그걸 지금 겪고 있고, 어떤 인간은 너무 잘해주고 어떤 인간은 너무 못해주고, 욕해봤자 뭐합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조용한, 뭐 계속 말씀드리면 조용한 사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은 회사나 그 회사 사장이나 그 회사 상황이나 그걸 욕할 권리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은 최대한의 끊어지지 않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기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사장도 그래요. 특히 포딩 사장은. 왜? 연구개발 우린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다 그런 거 다 인건비잖아요. 꼴보기 싫은 직원이 있어. 잘라? 못 잘라. 요즘 같은 시대 어떻게 함부로 잘라. 그냥 잘 다독아가면서 하는 거죠. 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도 힘들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수많은 대한민국에는 수천 개 포딩 사장들이 모를까요? 알죠. 바보가 아닌데. 방법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좋은 업무의 조건, 환경, 물론 제가 볼 때는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못하는 못하고 잘하는 잘하고 섞여가는 거죠, 그냥. 10명을 채용을 하면은 한 3, 4명 잘하고 나머지 3, 4명 그냥 그렇고 나머지 한두 명은 정말 꼴보기 싫을 수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회사라고 어디 뭐 큰 외국계라고 업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화주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업무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꾸네 마네 그러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려요. 처음엔 당연히 저도 영업 초창기 할 때는 영업 못할 때는 그냥 FM대로 뭐 우리 회사를 쓰면 너무 좋고 업무도 좋고 뭐 편하게 해드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리고 다녔죠 처음에는. 근데 요즘은 저도 경력이 쌓이니까 뭐 정말 미팅도 많이 가봤고 이제 여우 한 마리의 여우 새끼죠. 여우 새끼가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저희 팀장님, 이사님 사실 업무 어느 회사라고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다 똑같습니다. 다 뻔하고 다만 업무가 워낙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사님이 전에 어떤 회사 업무 너무 좋았다고 기억하신 회사는 그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회사 업무를 잘 만나신 거라고. 그 업무 상황이 이사님 거 너무 잘하신 거지. 그 사람 바뀌고 딴 업무 들어오면은 막말 업무 개판될 수 있다고. 너무 개인차가 크다고 업무 개인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업무 사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거라고. 좋든 나쁘든. 그렇게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요. 가끔 놀라는 데도 있어. 아, 뭐, 이런 말씀 그렇게 하시냐고, 영업하러 오셔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래도 한 90%는 요즘 화주들도 다 여우들이 다 알잖아요. 맞다고. 마스크 버더님 말이 맞다고. 다 수긍하세요. 마찬가지로, 업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애매해요. 뭔가를 평가하기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업하시는 분들, 업무 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일일비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최근에 좀 그랬지만 결국은 참자로 다시 한번 끝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못해주면 못해주는 대로 그러려니 하고 잘해주면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런 거지. 사람이 항상 말씀드려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예측이 안 돼요. 우리가 출근했을 때 어떤 날은 기분 되게 좋을 수 있고 어떤 날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뭐 맨날 나쁘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빼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사고 칠 수도 있고 어떤 날 못했다고 해서 계속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업무가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남겨줄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나랑 같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결국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죠. 마스크 보어드였습니다.